병원님, 저는 그 미혼이라서 아직 소개팅을 할 일이 조금씩 있는데 네. 그런 저를 위해서 꿀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배우자를 찾으실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싫어하는 게 좀 같아야 됩니다. 아, 살 때는 서로 싫은 게 같아야 싸우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무 얼굴만 따지지 마시고 제가 얼굴 따진다고 말씀 네. 안 드렸는데 어떻게 바로 그렇게 알고 뭐 계시네요? 지금 당장은 뭐 좀 평범해 보여도 이 같이 살았을 때 이 사람의 잠재력이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좀 배우자의 미래를 보고 나랑 또 잘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소개팅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연구원님은 소개팅으로 만나셨는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말을 걸어서 아. 지금 와이프를 만났고요. 예. 처음에 말을 걸었을 때 반응이 혹시 어땠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외모 이미지가 그래도 이렇게 막 날티가 나진 않아서 그렇게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한테 지금 이제 들어보면 소개팅 꿀팁도 주셨고 그리고 소개팅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다가가면은 정말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잘 만날 수가 있겠구나.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업도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루해하는 SK그룹입니다. 네, SK 역시도 근데 알고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지주회사 SK와 이 소개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그 SK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볼 그 주된 내용이 네.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기업이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회적 공헌 이런 얘기를 가장 이제 처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기업이 SK입니다. 지금 이 뜨고 있는 ESG를 처음에 주창을 했던 기업이 바로 SK다. 사실상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ESG는 좀 더 뭐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이제 접목을 했던 거고 가버넌스나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공헌이 이게 수익으로도 또 연결이 네.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킨 게 이제 ESG인데 우리나라에서는 ESG를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선도적으로 했던 그런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임팩트 투자잖아요. 우리가 네. 기업이 뭐 재무상의 이익도 얻지만은 이것이 뭐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공헌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SK가 그러면 좀 선도적으로 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뭐 여러분들 빌 게이츠 잘 아시는데 빌 앤 머린더 재단이 하는 게 이제 주로 임팩트 투자죠. 네. 환경 쪽에서 굉장히 그런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하는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좀 더 사회적 공헌 쪽에 있는 소셜 기능이 접목된 그런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는 임팩트 투자를 또 선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SK가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베이직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SK가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생경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지주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만 아는 건데 네네. 옛날에 이제 장학 퀴즈라고 있어요. 거기 또 주요 스폰 회사이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주 SK가 상장돼 있는데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지주사는 굉장히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LG나 CJ 이런 그 네.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형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형 지주회사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 로열티라고 해서 매출액의 보통 0.2% 정도를 수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LG 트윈타워 가보시면은 이제 그 임차돼 있는 계열사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임대 수익을 받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SK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자체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저희가 매출 비중이나 뭐 사업부별로 그런 거를 산정을 할 때도 그러면 좀 달라지는 거겠죠. SK가 그러면은 다른 지주에서 좀 다른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개별 매출과 연결 매출이 있고요. 이제 개별 매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업 부문 말씀드린 SI나 이런 IT 부분이 전체 매출의 이제 66%, 나머지가 이제 투자 부문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계열사에서 받는 임대나 네. 이런 것들이죠. 배당 수익.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연결 실적으로 가서 보면은 연결 실적에서는 거의 97%가 지금 자회사에 연결된 매출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 매출의 비중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주회사의 좀 한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매출의 대부분이 자회사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자회사들이 주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냥 연동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이 좀 한계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연결 매출을 그냥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네. 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거는 SK 이노베이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SK텔레콤이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회사의 주가 흐름과 GSK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사실 시계열에 따라서 연동성이 굉장히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슈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랑 주가 연동성이 조금 높은 구간도 나오기도 했고, 네. 근데 텔레콤이랑은 그렇게 연동성이 또 높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럼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고 굉장히 허탈감도 많이 느끼시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뭘 보고 투자를 해야 하냐, 이 부분은 이제는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히든 밸류, 그다음에 히든 펀더멘탈 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비상장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좀 있어요. 업데이트도 느리고. 그래서 네. 비상장 자회사의 밸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IPO죠. IPO가 결정되거나 IPO 계획이 이제 공시될 때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런 히든 밸류가 부각되는 게 이 비상장 자회사 중에 어떤 특정 회사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네. 그런 구간들.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SK가 가장 크게 시세가 났을 때 그 구간을 보시면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우리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뭐 시가로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비상장 주식이고 네, 또 정보도 아무래도 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계량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 이제 장부가로 평가가 돼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주 SK를 가치를 산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IPO 시장이 워낙 좋으면서 이제 이 가치가 반영이 됐었죠. 그 보시면은 앞으로도 SK가 지금 상장 예정인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자회사들이 지금 포진을 좀 해놓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팜테코도 있고요.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 과거에 이제 SK 건설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래도 또 시장에서 관심 많은 게 SK 실트론이 있고, 그다음에 ENS도 최근에 이제 EMP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죠. 네, SK가 그러면은 지주 회사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자회사들의 가치가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아봤고,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도 좀 앞으로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SK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나 네. 아니면 미국의 벅셔 해더웨이 같은 그런 투자 지주 회사의 모습을 가장 닮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격적으로 가장 많은 리소스를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첨단 소재 쪽, 그 다음에 이제 그린 투자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25년까지 매출 35조 원을 이제 목표로 그쪽에 그린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바이오 CMO 쪽에서 글로벌 프레젠스를 계속 높이기 위한 이노가닉한 그런 M&A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그런 우리가 이제 허스피털 액세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프레젠스가 높은 그런 회사로 지금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주회사의 또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가 증권투자 회사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고 이것이 자체적인 또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에셋 턴오버죠. 네. 과연 이 자산들을 사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던가 아니면 이걸 다시 캐피탈 게인을 하기 위해서 팔던가인데 에셋 턴오버를 또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더불어서 SK가 또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여길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거고요. 시장 분석가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SK 이제 스퀘어가 이제 텔코에서 이제 분리가 됐죠. 네. 그리고 스퀘어 밑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SK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손자회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손자회사로 형태로 있는 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한계들이 좀 있어요. 뭐 하이닉스가 어떤 M&A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올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과거에 SK는 이런 걸 한번 했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SK CNC가 이제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SK가 있었고 요거를 이제 두 회사 합병한 게 지금 SK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SK와 SK 스퀘어가 합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하이닉스가 위로 이제 자회사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합병을 할 때 결국에 이제 두 회사의 특정 기간의 주가를 가지고 합병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GSK의 주가가 훨씬 이제 좀 유리한 구간에 있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SK 스퀘어가 지금 재상장하고 나서 주가 네. 흐름을 보시면 SK는 지금까지 일단 성공을 했어요. SK 주가가 그래도 퍼포먼스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SK 스퀘어도 굉장히 주가 부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더 많은 에코티 스토리를 가지고 SK가 주가 부양을 하려는 의지가 강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좀 이점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은 애초부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왔고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SK 지주회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팅은 좀 어떠셨는지? 오늘 소개팅, 과거에 소개팅에선 제가 인기가 없었어요. 네. 말주변도 없었고 근데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애프터 해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당연하죠.